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가지 형태, 즉 육체만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에 한 곳에만 머물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다른 형체를 더 갖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형체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요한 정체성은 육체와 결부되어 있기에 그로부터 단절된 자신을 상상하기는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형체는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패턴에 따라 에너지가 집중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집중의 강도가 무척 중요하죠. 이를테면 어딘가에 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육체와 동일한 사념체가 그 장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 본인이 퍼스널리티를 띤 정신체가 생겨난 거죠. 설령 본인은 다른 장소에 자신의 영상이 나타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념체를 보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이런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과학장치가 개발될 수 있겠죠. 내면의 감각을 개발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아직 완전히 육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모든 인격은 물질화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한결같이 자신과 동일한 형체를 띤 사념체를 외부에 내보냅니다. 이런 사념체는 단순한 투사물이 아닙니다. 사념체는 때로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물과 공존하거나 심지어 그 내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는 육체적인 지각작용이 배후에서 그 사념체와 분명한 교류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변에 가고 싶은 욕망이 불현듯 강하게 솟구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욕망은 여러분의 형상을 띤 어떤 핵심적인 에너지를 투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린 해안가에 이끌려 순식간에 그곳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욕망이 매우 강렬하다면 에너지 역시 더욱 커져 의식의 일부분이 그 형체 속에 주입되어 방 안에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진 해안가의 바다 냄새를 맡거나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든 원하는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의 정도나 범위는 경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입니다. 육체는 감정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에너지는 육체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시켜주죠. 육체는 절대 지속적인 사물이 아닙니다. 육체는 실제로는 에너지의 본질과 구조로 인해 깜빡거리고 있죠. 인간은 육체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있는 횟수만큼이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강도와 주의력 집중이 육체 외에 다른 형체를 창조하거나 그것이 지속성과 수준은 원래 감정이나 사념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육체 감각에 감지되지 않는 사념체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투사물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테이블을 한번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테이블은 고체라서 쉽사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죠. 그런데 그 테이블 뒤에 똑같은 또 다른 테이블이 있고 또 그 뒤에 똑같이 생긴 테이블이 차례차례 늘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뒤로 갈수록 물질성이 엷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테이블의 앞과 좌우에도 그런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죠. 여러분은 단지 그 중에서 일정한 진동수에 도달하여 물질화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만 감지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현실도 다른 차원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현실보다 좀 더 실체적인 현실도 존재해요. 그런 차원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여러분의 테이블이 아까의 다른 헛개비 테이블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그런 관점에서는 슈퍼 테이블이 되는 셈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세계는 에너지의 응축도가 가장 높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세계는 여러분이 주파수를 맞추고 일부분이 된 현실에 불과하죠. 여러분이 현재의 세계를 감지하는 이유는 단지 그뿐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아의 다른 부분들은 보다 강렬하게 집중된 에너지를 감지하고 처리하며 다른 성질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법을 공부하는 다른 현실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왜곡된 공간관념, 즉 공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다는 관념을 갖고 있죠. 하지만 공간은 온갖 종류의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지각 메커니즘에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현실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은 육체적으로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변으로 보낸 사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변 사물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감지할 수 있죠.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자연 법칙에 따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형체는 강렬한 감정적 욕망을 토대로 창조된 거죠. 따라서 그 이미지는 자신의 현실 법칙을 따르며 물론 여러분보다는 뒤지지만 나름대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에서 여러분 역시 자신의 육체적 존재를 강하게 열망한 초자아로부터 투사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초자아의 경험에도 보탬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를 확장시켜 줍니다. 또한 초자아의 능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초자아에게 흡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독립적인 존재인 여러분 역시 자신의 투사물을 쏟아내고 있죠. 의식이 현실이나 그것이 물질화되는 수단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개개의 나가 성취하는 발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사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길을 잃었다거나 거부당했다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재 형체의 유형과 종류에는 무한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발전하겠지만 전체적인 자아, 즉 영혼은 한 가지 독립체만으로 표현될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집중을 통해 형체를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육체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특정한 진동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실 다른 역사의 시대나 현재 여러분의 시대, 그리고 윤회의 자아들과 현재 여러분의 자아는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알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받아들인 인생 게임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과거는 알 수 있어도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믿기로 한 것이죠. 만일 인생 게임이 법칙이 달랐다면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다른 수준에서는 인생 게임이 법칙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매우 자유롭게 알미 이루어질 수 있죠. 그때는 미래도 과거만큼이나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에 이 역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종류의 현상만 실제로 받아들이고 다른 현상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능한 과거들이 존재하는 거죠. 곧 특정한 부류의 과거만 선택하고 그것만 실제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수한 종류의 과거 중에서 선택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미래와 가능한 현재도 존재합니다. 진정한 체험에 관한 한 과거, 현재, 미래는 에고, 의식, 무의식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독립적인 자아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그것과 감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로 인해 육체적인 인식 메커니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다른 자아들이 가진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현실에서 주의력을 돌려 새로운 인식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현실관이나 체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은 육체적 존재야말로 유일한 존재 상태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파시나 투시력도 다른 종류의 인식 방법에 대한 힌트가 되지만 여러분은 꿈속에서나 평상시에도 그것에 관한 분명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이미지, 인상들로 이루어지는 소위 의식의 흐름이란 광대한 존재와 체험을 나타내는 심층적인 의식 강물이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중 한 가지에만 분석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흐름에 세뇌당하고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인식과 의식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여러분의 일부분으로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현실들의 사건, 활동, 감정 따위를 나타내는데도 말이죠.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실에서만큼이나 능동적인 면에서도 활발하게 다른 현실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육체와 육체적 자아에만 관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의식의 흐름에만 주의력을 쏟고 있는 거죠. 다른 의식의 흐름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자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몸은 한 가지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 자신의 현시이며 그 외의 현실 속에서는 또 다른 몸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다른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의력의 초점이 그것을 배제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의 흐름을 투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현실의 다른 층에서 흐르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식의 흐름을 초월하여 그것과 나란히 흐르는 다른 의식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죠. 사실 여러분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종종 다른 의식의 흐름에 동조되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체적 흐름의 일부분입니다. 그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작업은 다른 의식의 흐름을 탐구하여 평상시에 협소한 의식의 흐름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차원이 관련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공조적 과정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창조성은 다차원적입니다. 한 가지 현실이 아닌 수많은 현실과 교류한 결과이죠. 위대한 창조성은 언제나 단일한 차원과 현실보다 위대해 보이게 마련입니다. 평범함과 비교해 볼 때 일종의 침입처럼 보여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며 그런 창조성은 자연히 자아의 다차원적 현실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네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다른 의식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상시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이 들리거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이제껏 배운 지식과 신념, 배경에 따라 그 정보를 해석할 것입니다. 그런 의식의 흐름은 다른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윤회적 자아의 생각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자신의 성향, 호기심, 지식에 대한 열망에 따라 가능한 자아와 관련된 사건을 골라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여러분은 현재 아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능력을 사용하며 자신의 의식이나 정체성이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계와 상관없이 존재함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존재의 상태는 여러분이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지속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상태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꿈속에서는 보다 생생하게 의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강렬한 체험은 꿈이 최종 과정을 통해 진상이 은폐되어 버립니다. 마지막 꿈에서의 체험은 거의 육체적인 수준으로 표현됩니다. 즉,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아의 심층적인 수준이 아닌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특정한 꿈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 기억을 삭제합니다. 종종 꿈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본질적인 체험은 서둘러 육체적인 분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 체험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비육체적인 체험을 거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신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분장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꿈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신적인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깊은 수준의 꿈 체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현실과 교류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관심사 외에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되어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며 놀지만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그저 잠을 자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는 지극히 활동적인 상태입니다. 그 활동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이죠. 나는 꿈 의식 상태가 단순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꿈이 무의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규칙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의식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 의식 상태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추정하는 소위 깨어있는 상태는 여러모로 꿈속 상태보다 활발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오히려 꿈속에서는 자신의 현실을 폭넓게 깨닫고 낮 시간에 무시하거나 부인해왔던 능력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때로 의식은 꿈 상태에서 몸을 떠납니다. 그때는 현실의 다른 수준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육체적 형상을 창조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나날이 체험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미래로 투사시키며 가능한 사건들 중에서 물질화시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체화시키는 정신적이며 심령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다른 현실 속에 거주하는 나의 다른 부분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자아와 접촉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육체적 자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 즉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린 상태일 뿐이죠. 깨어있는 시간에는 이와 정반대 과정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일상적인 자아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잠자는 자아와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도 부적절한 측면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잠자는 자아는 사실상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깨어있는 자아보다 훨씬 더 유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현재 발전 단계에 대한 원론적인 평가이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죠. 수많은 사람이 다른 현실로 소풍을 나옵니다. 말하자면 일상적인 깨어있는 삶이 일부분인 의식이 다른 강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정말 이상한 물고기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다른 현실 차원으로 헤엄쳐 들어와 자신의 현실보다는 그쪽 현실의 존재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의 흐름, 모든 심리적, 심령적 체험의 상징적 강물 사이에는 통로가 놓여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의식은 의식의 대항으로 비유되는 온갖 현실의 근원 속에 합쳐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식으로 시작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의식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에고는 종종 댐처럼 다른 인식작용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의식이 확장보다는 억제야말로 에고의 목적이라고 배워온 탓이죠. 여러분은 에고가 자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설득력 있으며 위험한 자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에고를 방어해야 한다고 멋대로 생각하죠. 에고는 육체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여러분이 육체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에고에 눈가리개를 씌움으로써 지각작용과 선천적인 유순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에고가 완고하게 변하면 여러분은 그런 완고함이야말로 에고의 타고난 기능이자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에고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통찰력을 발휘할 때 진정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 신을 체험합니다. 삶이 육체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차원에서 비롯되고 생명력이 무의식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물리적 우주는 다른 차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우주의 원동력은 보다 심오한 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단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줄기 의식이 빛을 상징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본 사건을 해석하고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다시 그 빛에 투영하죠. 그러다 현실의 본질에 대해 의문이 들 때 현재의 초점에 지나치게 집중한 탓에 자동으로 그 의문의 범위를 물리적 현실, 즉 의식의 빛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으로 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생각할 때는 한 줄기 빛으로 표현해버리죠. 사실 그 빛은 논리적으로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참된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지금 몰두해 있는 가능성들의 한 가지 경로만 상징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인류의 존속 기간이나 육체적 활동 목록 혹은 창조물들의 이야기, 문명, 기쁨, 기술, 승리 등을 모두 알 수는 없죠. 현실은 여러분이 추정하거나 이해하는 것보다 한층 다변하고 풍요로우며 불가사의합니다. 과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진화 경로 역시 여러분이 현재 열중해 있는 가능한 진화 경로 한 가지만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가능한 육체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진화와 똑같이 확실하고 실제적인 경로가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것입니다. 그처럼 다양하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들이 한 가지 현실의 틀에 전부 나타날 수는 없죠.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화 체계야말로 유일하며 물리적으로 그 외의 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체의 현실 속에는 다른 육체의 현실에 대한 힌트와 단서가 들어있어요. 충분히 널리 이용될 수 있는데도 현재의 가능성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감각기관이 인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가능성이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의 측면과 관련된 현실을 뜻합니다. 진화 경로는 결코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의 세계에서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른 세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생명과 의식이 물질화된 모든 사물들은 각자의 전성기를 갖고 자신들이 번창할 만한 조건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성기는 영원합니다. 피와 살붙이 형상을 한 채 특별한 종류의 시공간에 파묻힌 육체적 창조물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발전과 내용에 걸맞는 현실 차원에서 태어나 특정한 가능성의 차원으로 나서고 있는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본체, 즉 전체적 자아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면 자신의 능력과 통찰력, 체험을 실감하고
지금과 같은 일정한 유형의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놓은 장본인이 바로 전체적 자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체험이라도 육체적인 두뇌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다차원적 환경 속에서 훨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죠. 의식이 현실에서 극미한 한 가지 측면에 완전히 열중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빠져있는 부분은 자아의 극히 표면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자아의 나머지 광대한 부분은 다른 분야의 주의력을 쏟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마치 여러분의 현재 의식처럼 자신의 현실에 빠져 있죠. 다차원적 자아는 모든 체험을 인지하고 있고 육체적인 자아를 비롯하여 자아의 다른 부분도 그러한 체험의 지식을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아의 다양한 부분이 그러한 체험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인식은 자동적으로 자아관을 변화시켜 존재의 다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 자료가 지배하는 가능한 현실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세계는 전체 가능성의 세계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비육체적인 세계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은 현재 존재의 영역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됩니다. 여러분은 최고 존재를 생각할 때 현재 자신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질들이 강화된 남성적 퍼스널리티를 상상하죠. 이런 신관 역시 인간의 자아상이 변화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해온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강력한 전투력과 잔인성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그런 특성을 바람직하게 여겼고 그에 따라 신도 그처럼 잔인하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었죠. 인간은 그런 특성을 부러워하는 한편 두려워했기에 자신의 신간에 반영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신간을 자아상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차원적인 현실 속에서 해묵은 신간은 무의미합니다. 최고 존재라는 표현 자체가 왜곡된 의미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 벌써 그 단어에는 인간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 하나의 관념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념이 실제성을 갖는 차원이나 그것이 일으키고 움직일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관념이 물리적 사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믿지 않기에 설사 내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신은 실제하지 않을 거라고, 즉 불분명하고 현실성, 목적, 활동성도 없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도 물질 영역 내에서 여러분의 자아관념이 물체화된 것입니다. 자아상이 없다면 육체의 형상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아관념의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의 육체를 유지시키죠. 관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다차원적인 존재이며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의 환경 속에 머문다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신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실상을 어렴풋하게나마 바라보고 그 단어의 개념을 진실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하나의 물리적 우주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훌쩍 뛰어넘는 광대하고 무한한 다른 가능성의 존재 양식을 창조해낸 창조자입니다. 그 자신이 모든 가능성이 일부이기에 자그마한 행성에 아들을 보냈다가 죽게 만들지는 않죠. 태초에 관한 우화와 이야기는 예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존재의 지식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거죠. 애당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만든 인류의 의무는 여러분의 현실 세계 밖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주의 시초와 종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데도 많은 우화에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와 종말을 불가분의 실질적인 사건으로 보는 왜곡된 시간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현실로부터 주의력을 돌려 다른 현실의 증거를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동안에도 의식은 참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해묵은 관념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나 트랜스 상태에서 그리고 활동 중에 잠재의식으로는 다차원적인 의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은 육체 세계와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뒤섞여 있거나 그 안에 있으며 관통하기도 하고 주변을 가득 채운 다차원적인 풍요로움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실 하나하나가 모든 현상에 두루 퍼져 있으며 모든 현상이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육체적 삶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은 육체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안의 일부분으로 존재합니다. 신을 형상화한 모든 드라마는 인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의 현실 세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역시 신에 대한 개념을 각기 다양한 문화에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펼쳐진 여러 가지 드라마의 토대를 두고 있죠. 그러나 불행히도 드라마 간의 차이점은 오해를 낳았고 그런 오해가 전쟁의 구실로 이용되었습니다.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은 처음에는 꿈 상태에서 인간에게 소개되었던 것이며 그 후 드라마의 현실화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환상과 영감을 통해 신을 형상화한 드라마가 상연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 덕분에 실제로 그 일이 육체적으로 일어났을 때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성된 힘과 능력은 다시 꿈이 우주로 되돌려졌죠. 인간은 개인적인 꿈을 통해 신이 주요한 인물과 관련을 맺으며 드라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신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현실 세계의 총합 이상이면서도 그 세계 안에 빠짐없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은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은 거미, 그림자, 개구리의 내면에도 깃들어 있지만 인간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신은 오직 체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신의 존재를 통해 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닙니다. 신은 다차원적이며 강대무변한 존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은 인간이기도 하죠. 신이 자신을 인간으로서 보는 관념에 바로 여러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은 말 그대로 피와 살을 갖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를 만든 장본인이며 다차원적인 자아에게 생명력과 실체성을 부여하는 에너지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다차원적 자아는 여러분의 관념에 따라 여러분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자아인 영혼은 영원한 실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생명력이 에너지로 지탱되고 부양되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혼은 파괴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공유하죠. 영혼은 자신이 창조된 대로 창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차원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함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원천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차원적 측면은 오직 체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그 속성을 충실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실상과 속성은 특정한 세계의 위장 소재에 맞게 갖가지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다차원적인 신은 두 가지 주요한 분야를 통해 내적으로 체험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주 최고의 원동력이 지각 가능한 모든 사물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힘이 현상계와는 무관한 실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신과의 모든 개인적인 접촉, 의식이 신비경에 빠진 순간은 늘 통합적인 효과가 있죠.
그런 체험은 개인을 고립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능력껏 현실이 다른 많은 측면을 체험할 때까지 지각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존재의 고립감이나 분리감은 전보다 더 엷어지고 그 체험으로 인해 다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체험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일체성을 지각하는 이해 구조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른 부분과 다른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성의 측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온갖 가능한 신들이 어떤 현실적 형태나 특정한 존재 양식으로도 결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정체성이 다차원적 측면을 각자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비롯된 다차원적 창조성을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개개인을 나타내는 온갖 가능한 신들을 포함한 명칭입니다. 이제는 태초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나 우화를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보다 심오한 현실관을 이해함으로써 의식을 넓힐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름대로의 형태와 현실성을 부여받고 심지어 의식할 수 없는 다른 현실 세계에서도 실체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다른 가능성의 세계가 여러분의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신은 언제나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